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강릉도 영하 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기온이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만 살짝 조심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다육이들이 얼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조바심이 많은 분들이 생길 겁니다. 베란다로 많이 들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거리대에서 무릎 담요 정도로 덮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육이 키핑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솜덮개로 이렇게 다 덮어놓은 상태고요. 안쪽에는 대략 한 10도 정도 유지되는 정도에서 지금 다육이들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베란다 온도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은 베란다 같은 경우는 건조하지만 이 지금 다육 키핑동 같은 경우는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베란다만큼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깍지벌레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베란다에 미리 들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깍지벌레가 보일 때는 약을 치는 것도 좋지만 겨울에 약을 잘못 쳤을 경우 냉해를 입어가지고 얘네 비실비실되다가 결국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실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 뚜껑 한 잔에 물 2리터 희석해가지고 스프레이 정도면 다육이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팁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알로카시아나 이렇게 입이 넓은 식물들한테 주기적으로 소주 뚜껑 한 컵에 물 2리터 희석해가지고 주니까 이 예전에 생겼던 그런 깍지벌레들이 덜 생기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물을 희석한 소주 성분이 식물들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게 걱정스럽다 그러면 물티슈로 수시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소독 성분이 있어가지고 식물들한테는 크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벌레들이 조금은 덜 끼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영하에 떨어진 다육이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12월이 들어서면 얘네들이 이제 영하권에 들었을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창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 뒤에 있는 화이트 그린이나 파키피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얼굴을 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동용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가장 예쁘게 성장을 하는 시기고요. 저기에 에오니움 같은 할로윈이나 메두사 뭐 이런 잎이 넓고 푸른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저명관수 2회 정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또 다 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계절이 온 듯합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굶기면 성장하는데 그 제약을 받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충분합니다. 베란다로 들으면 혹시나 무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용종 같은 경우는 무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 국민 품종들이 의외로 갑자기 환경 변화가 있으면 뿌리 쪽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로 들여가지고 바로 물을 주기보다는, 특히 이런 영하권에 들어갈 때는 물을 주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주지만 다음 주부터 조금 풀리기 때문에 조금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든다 그래도 이런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물을 주기보다는 조금 살짝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을 줄 때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주셔야지 되지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 물을 주면 얘네들이 뿌리가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와 가지고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 전날에 물을 받아 놔 가지고 그 오전 중에 물을 주는데, 이렇게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놓고
바로 수돗물에서 이 받아가지고 주게 되면 얘네들이 찬물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난 같은 경우가 보통 하루 정도 물을 받았다가 거실에 놓고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여러 개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두었다가 낮 시간에 물을 주면 얘네들이 건강하게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차가운 물에 손상이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냉해 피해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꼭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거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식물은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성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오랜 시간 키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단순하게 물만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다육이들이 식물이나 모든 다육이가 죽는 이유가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안 주고 물을 주지 말아야 할 때 물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고, 특히 겨울에 물을 과하게 주거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찬물을 다육이 뿌리에 전달시키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특히 봄쯤 돼서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흙이 상토 안에 있었던 미생물이나 아니면 각종 바이러스 질병이 깨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발 그 찬물을 바르주거나 새벽 시간 물을 주는 거를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다육이 영하권에 들어갔을 때 다육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대한 햇살을 많이 보여주고 이 창가 근처에 너무 붙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창가에 너무 붙이지 말아야 되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잎이 살짝 얇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 너무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데, 이런 잎이 얇고 잎이 넓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냉해가 발생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을 칠 때는 낮 시간에 치는데 이 약물이 생장점에 고여 있지 않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이 생장점에 오랜 시간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생장점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하는 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키우기가 참 재밌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예쁜 다육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는 분갈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풍이 많이 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단풍이 들기까지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 동용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힘들어했던 모습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더딘 그런 성장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지만 한 1,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재밌습니다. 너무 조급해하면 다육이는 예뻐지기보다는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